지난 시간에 이제 롱 헤지건 숏 헤지건 선물을 통해서 이제 헤지를 할 경우에 베이시스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왜냐하면 T2 시점에 그 베이시스 리스크를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선물 계약을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선물 계약은 내가 갖고 있는 현물과 제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선물 계약을 골라야 돼요. 그것을 여기는 most highly correlated with the asset, 그러니까 선물과 이론적으로는 현물의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그런 선물 계약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 두 번째 요지고, 첫 번째 이야기의 요지는 이게 만기일이 가급적 내가 현물을 지금 T2 시점에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에 따라 롱헤지 숏헤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T2 시점과 만기일이 해지하려고 하는 그 선물의 만기일이 가까워야 됩니다. 또는 만기월이 가까워야 돼요. 그렇지만 만기일 또는 만기월이 T2 시점 이후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반대 매매에 의해서 정산을 하지, 만약에 T2 시점 이전에 만기일이나 만기월이 도래를 하면 T2 시점까지 해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얘기는 선물의 만기월 또는 만기일이 is as close as possible to but later than the end of the life of the hedge. 그러니까 hedge의 life, 그러니까 T2 시점의 끝부분보다 나중에 만기일이 와야 된다, 도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적 해지 비율이라는 것인데, 최적 해지 비율의 일단 공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로는 현선물의 상관계수고, 로 S라고 하는 것은 현물의 표준 편차, 로 F는 선물의 표준 편차. 그래서 이런 공식에 의해서 최적 해지 비율이 생기는데, 먼저 해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해지하려는 자산 한 단위에 대해서 해지를 위해서 취하게 되는 선물 포지션의 크기를 말합니다. 해지의 목적이 minimize the risk,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 비율이 1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간단히 설명을 하면 선물의 가격 변화, 그러니까 현물의 가격 변화가 S2-S1이고 여기다가 한 단위만큼의 선물을 곱한 1이 지금 생략된 거고요. 요거는 선물 한 단위, 자산 한 단위에 대한 선물 포지션 크기가 이제 H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고, 선물 가격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최소화시키는 H를 구한 거예요.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H에 대해서 1차 미분하고 그 미분한 값을 제로 놓고 H에 대해서 푼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식이 나와요. 뭐 어려운 수학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때 이 최적 해지 비율이 어떻다? 1이 아니다. 이런 공식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1인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그 현물과 선물의 상관계수가 1이고 이 둘의 표준 편차가 전부 똑같을 때, 그때는 최적 해지 비율이 1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공식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퓨처라는 것은 주가지수 선물이잖아요. 주가지수 선물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갖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P라고 하고, 이 주식의 그 CAPM에서 얘기하는 베타가 요 베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systematic risk, 체계적 위험을 그 뜻하는데, 요 베타가 크면은 이게 그 시장이 좋을 때 이 포트폴리오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베타가 작으면은 시장이 떨어질 때 이 포트폴리오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 베타 곱하기 P의 의미는 이 내가 갖고 있는 현물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 그 현물의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그것 나누기 F 한 것이
내가 이 현물 포트폴리오를 해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물의 계약 수입니다. 그래서 F는 여기 지금 뭐 future price에다가 곱하기 contract size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조금 이따가 예제를 통해서 보기로 하고, F는 하나 선물 계약 하나의 가치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선물 계약 하나의 가치가 F일 때 이런 선물 계약을 몇 계약 사느냐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제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면, S&P 500의 지금 선물 가격이 1000이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500만 불이 있는데, 이 500만 불의 베타가 1.5다. 그러면 베타 곱하기 P는 얼마가 나옵니까? 1.5 곱하기 500만 불 하면 750만 불이 나오죠. 이때 F 값은 얼마입니까? S&P 주가지수의 1포인트 가치가 250불이에요. 그런데 1000포인트라는 얘기는 250불 곱하기 1000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계약의 지금 선물 지수 때에서의 한 계약의 가치가 25만 불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베타가 1.5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가치가 500만 불이고 이게 750만 불이에요. 분자값이 750만 불을 25만 불로 나눠주면 30계약이 필요한 겁니다. 해지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S&P 500 주가지수 선물을 가지고 해지를 하려면 주가지수 선물 몇 계약이 필요하냐? 30계약이 필요해요. 근데 30계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 되죠. 해지를 해야 되니까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S&P 500 선물 30계약을 지금 이 시점에서 팔면은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해지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샀다 팔았다 뭐 해도 그게 해지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냐? 여기서는 지금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식 포트폴리오를 샀다 팔았다 할 때 들어가는 거래 비용보다 해지를 통해서 드는 비용이 더 작게 맥힌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해지는 기본적으로 체계적 위험을만 해지를 하기 때문에 그 비체계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에코티 포트폴리오를 주가지수 선물을 통해서 해지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공식 있잖아요. 이걸 조금 변형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식의 의미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주식 포트폴리오의 베타 값을 주가지수 선물을 충분히 팔아줌으로 인해서 제로로 만드는 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조금 변형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포트폴리오의 베타 값을 제로가 아니라 0.75로 줄일 수도 있고, 적당히 줄일 수 있고 1.5에서,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베타 값을 1.5에서 2.0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공식은 책을 보시면 다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2.5 마이너스 1.5, 원래 베타 값이 1.5였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은 P over F를 해주면 되고요. 이 경우도 1.5 빼기 0.75, 그 다음에 P over F를 해주면 되는데, 베타 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가지수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 되고, 베타 값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가지수 선물을 추가로 더 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해지를 위해서 활용되는 선물의 만기일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계속 롤링 오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해지를 우리가 롤링 더 해지 포워드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베이시스 리스크가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롤링 더 해지 포워드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는 이게 지금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되겠네요. 예.